자, 일단 이제 토론토랑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샌프란시스코 정배당 양상에서 지금 경기가 배정이 됐죠. 맞습니다. 이제 약정배당이긴 한데 샌프란시스코가 일단 로비데이 발로 일단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번 경기가 수입전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인업입니다. 토론토의 라인업. 이 가장 유력한 게 결국에 이제 주전 선수들 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유력해지는 빠지는 선수가 이제 스프링어죠. 스프링어, 컬크, 스프링어 뭐 이런 애들 다 빠지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 화이트삭스 원정이었죠. 토론토가 양키스랑 시리즈까지 다 수입을 하면서 이제 홈시리즈 수입으로 9연승인가 했을 때 11연승 찍고 8연승하고 9연승 할 때였나? 화이트삭스랑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토론토가 이것도 수입하겠거니와 하면서 예상을 하고 토론토 승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스프링어, 커크 뭐 다 빼고 라인업을 아주 그냥 반타작을 내고 경기를 했었고 경기 결과가 아마 2대1이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난 채로 토론토의 타선이 식어버리면서 이게 화이트삭스에게 수입에 실패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홈 시리즈다 보니까는 그렇게 또 라인업을 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안 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이미 토론토 라인업에는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스프링 보비셋이나 게르로 주니어를 그렇게 잘 빼진 않아요, 수비 때문에. 근데 이제 외야수가 대거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어가 대표적으로 주전 중에서는 가장 많이 쉬는 타입이에요. 그나마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론토가 결국 이 타선 응집력 자체에서는 지금 상하위 타선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이제 컬크가 쉬었기 때문에 오늘 컬크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물론 어제 포스 났던 하이네만의 홈런이 진짜 기가 막히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하이네만이 또 나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컬크 나오고 어제는 루케스 1번이었지만 좌투수 로비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하게 클레멘트가 리드오프로 올라옵니다. 좌투에게 강하다 보니 최근에는 7월 달에는 사실 좌투수에게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즌 성적상 좌투수에게 워낙 강하다 보니 클레멘트가 자연스럽게 리드오프 1번으로 올라오게 될 거고 컬크 나오면은 4번 나오고 이제 만약에 스프링어가 빠지게 되면 이제 외야수에서 이제 루케스 그다음에 뭐 슈나이더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트로 나오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변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인업 가지고 과연 로비레이를 얼마만큼 공략할 수 있느냐 뭐 이거를 따지고 봐야 되는데 그냥 토론토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타격 수치를 보면은 확실히 공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 베리오스가 7월달 성적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도 일부 득점을 어제 수준만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비레이가 그 이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티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오늘도 이기면은 샌프란시스코 승언더입니다. 근데 이게 로비레이가 그렇게 버티지 못하고 또 벌렌더처럼 비기닝 허용하고 한 번에 무너지는 사실 1차전, 2차전 양상 똑같았거든요. 어제도 선취 득점 냈던 거 샌프란시스코가 먼저 냈지만 1차전도 비기닝 4점, 2차전도 6회였죠. 비기닝 4점 내면서 비기닝 한 번에 그냥 토론토가 다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로비레이가 버티다가 불펜 싸움까지 가서 이게 팽팽한 흐름으로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면 비기닝 한 번에 로비레이는 노디시전이 되고 토론토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나마 진짜 호재라고 생각하는 게 어제 가장 불안한 투수 두 명을 다 썼어요. 그게 누구냐? 이 체드 그린과 호프먼이죠. 이 체드 그린 이번 시즌 작년에 맞았던 홈런에 시즌 전체 통틀어서 맞았던 홈런 수를 이미 전반기 때 넘어설 만큼 피장타, 피홈런 허용률이 너무나 높아진 체드 그린입니다. 어제도 홈런 맞았어요. 근데 이제 호프먼까지 어제 마무리 투수로 기용을 했다 보니까 오늘 마무리 체제는 아마 로드리게스 쪽으로 좀 유력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리틀만 연투를 좀 해주고 피셔 쓰고 이렇게 하면은 베리오스의 뒷문 이후에 토론토의 뒷문도 썩 그렇게 불안 요소가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안한 선수는 이 체드 그린이나 호프먼이거든요. 근데 그 두 명을 이미 소모한 상황에서 토론토가 불펜 운영을 다르게 틀어가면은
베리우스의 구종 특성상 이게 결국에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도 지금 타격감으로는 쉽사리 압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2.5 프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불안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네, 8.5점 이미 주어졌으면은 언더 물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샌프란시스코가 정배받은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승이라면은 제가 볼 때 무조건 언더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토론토가 역전승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그게 아마 경기 후반이 될 것 같고 그 수준 자체가 그러면 턱걸이로 언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제가 볼 땐 2.5 프렌이 맞다. 지금 뭐 이게 왜 1.5 프렌을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승일패로 바꿔서 이게 왜 그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1.5 있었으면 1.5 프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2.5 프렌이 뭐 배당 똥배 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 정답지가 그거라면은 뭐 그 배당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샌프란시스코가 쉽게 이기지는 그냥 역배는 좀 빡셀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생역배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이제 템파베이랑 이제 볼티모어 어제 김하성이 그렇게 한타 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고 비기닝 만들면서 템파베이가 역전을 했고 그걸로 또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를 위닝을 확보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볼티모어와 템파베이가 또 3차전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죠. 이게 페피엇이 강한 것은 결국 자투 상대의 강점이었는데 이 볼티모어 원정 가가지고 페피엇이 공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제 타일러 로저스 좌투수 또 나옵니다. 이 좌투수를 상대로 템파베이가 보여주는 타격 수치가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 아란다 심슨이거든요. 이 아란다 심슨이 시즌 초반에 약했습니다만 좌투수에게 얘들이 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만검 완전히 자리 잡고 브랜든 라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하성도 이제 합류를 돼 있고 그 다음에 얀디 디아즈 꾸준하게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치고 있는 상황에 템파베이의 타선이 안정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페피어스 상대로도 이 볼티모어의 타선이 지금 어제가 너무 극악으로 조금 이 득점 효율이 쓰레기로 됐던 날이었었거든요. 안타 11개를 때렸는데 이걸 3점밖에 못 내는 이 잘루 파티가 결국엔 너무나도 아쉬웠었고 이 볼티모어도 저도 어제는 2.5 프렌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볼티모어 역배까지도 생각을 했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있다고 되는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의 불펜진도 마찬가지고 볼티모어의 불펜진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에서도 로저스도 지금 너무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복귀하고 나서 진짜로 완전히 자리 잡고 이제 구위도 괜찮거든요. 지금 힘도 조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노련미도 옛날 마이애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이 분명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잘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서도 이미 이 6월달 중순에 템파베이 상대로 이 개 털린 적이 있어요. 볼질하다가 그때도 하필이면 템파베이 원정이었고 지금 템파베이 원정에 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9.5점의 기준점 납득도 됩니다. 분명히 납득도 돼요. 하지만 이게 반등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볼티모어가 쉽게 질 경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볼티모어 2.5 프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템파베이 타선이 아무리 지금 매섭고 뭐 이제 장타 생산력에서도 결국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것 중요하지만 어제도 할러데이가 마지막에 쳤던 타구도 넘어갈 뻔했던 타구였었고 어제 멀티히트 분명 쳤었고 타격감 좋았었고 웨스버그도 4만타 쳤거든요. 결국 이 거너 앤더슨, 오원, 라우레아노 이 중심 타선 클린업 트리오에서 얼마만큼 더 해결 능력을 템파베이보다 뛰어나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볼티모어가 오늘 타일러 로저스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구종별로 좀 상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거너 앤더슨이 태표색에 약한 편도 아니었었고 그 오원이나 라우네라노 충분히 공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기 자체가. 그래서 이게 또 볼티모어 프렌을 보긴 합니다만 클러치 싸움에서 볼티모어가 한 점 리드를 하는 게 중요한데 리드를 했을 땐 분명히 강하거든요. 어제도 리드를 이제 그렇게
뺏기는 상황 자체가 결국 볼넷이 화근이 됐던 거였는데 이 볼넷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투수 운영이 된다면 이거 볼티모어가 또 할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템파베이가 수입을 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물론 주력으로 굳이 또 생각을 하면은 저는 2.5 프렘밖에 눈에 안 보여요. 이 경기도. 네. 역배까지 보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한 게 볼티모어의 뒷심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득점 효율 자체가 템파베이에 좀 상성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템파베이가 홈에서 경기하는 양상은 결국 홈런이거든요. 홈런. 이 어제는 홈런이 없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왔는데 오늘은 홈런이 날 수 있는 여건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지금 바람 방향도 오늘도 이 외야로 약하게나마 좀 불어가는 편이고 생각하면 장타가 어제처럼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장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볼티모어도 오늘 저력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수입 못 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샌디에고인데 이거는 그냥 언더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언더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오늘도 8.5점의 기준점이 잡혔는데 피베타 대 고어, 이게 고어 원정이었으면은 샌디에고 홈이었다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샌디에고 승이거든요. 배당을 그냥 똥배든 나발이건 간에 무지성으로 그냥 샌디에고 승인데 볼즈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고 원정에서의 이 고어가 보여주는 피안타율과 홈에서 보여지는 피안타율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원정이었다면 샌디에고 승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시리즈가 타이가 돼버렸어요. 샌디에고의 방망이도 그렇게 힘을 못 썼습니다. 파커를 상대로. 이 좌투수였거든요. 결국에는. 이 좌투 상대로 또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뒤져버리게 되면은 샌디에고도 오늘 득점을 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필 파커였는데 오늘 고어다 9위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좌투수임에도.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어제 썼던 이 불펜진들이 오늘 연투가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자완 페드 마무리 피네거는 승리 여건 시 그러니까는 세이브 홀드 여건 시 모두 연투가 가능하다는 거는 염두를 해야 되고 어제 그나마 제가 이걸 언더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제임스 우드가 그렇게 타격감이 좀 너무 안 좋았다라는 점, 조시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루이즈가 부상으로 빠져 있죠. 그게 지금 워싱턴에게 조금 치명적인 것 같아요. 주전 포수가 빠져 있다라는 게. 그래서 오늘도 워싱턴이 이기는 이기는 과정 자체는 쉽지는 않겠지만 언더를 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더 생기는 점은 샌디에고도 피베타가 최근까지도 피칭이 정말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데이터만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안정적인 피칭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불펜진에서 어제 마세이랑 페랄타랑 몰간 쓰면서 경기가 끝났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이제 모레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그 다음에 이 수아레즈까지 필승조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뒷심 싸움에서도 서로가 여전히 또 팽팽한 싸움이 불펜 운영 예측을 했을 때 좀 많이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선발 싸움도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은 8.5점의 기준점이 오히려 좀 높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8.5점 오버가 날려면은 고어가 이제 볼질하다가 5이닝 만에 한 3실점, 4실점하고 강판당하고 이제 피베타가 무실점 피칭에서 세이브 상황이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3점 차 이상, 4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이 세이브 홀드 상황이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은 경기가 일방적으로 터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담이라든지 수아레즈 그 다음에 이제 모레온 얘네들이 휴식을 취하겠죠. 굳이 이제 필승조들을 쓰지 않아도 되고 홀드나 세이브를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은 일방적인 경기가 되면서 샌디에고 대승으로 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어가 보여주는 홈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 그 다음에 이 친정팀을 상대로 한 이 경기 명분까지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오늘도 좀 팽팽한 승부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이미 샌디에고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경기하면서 퀄리티 스타트 기록했었던 이 고어였었습니다. 홈에서는 더욱더 피안타율이 극악이다 보니 오늘 팽팽한 승부 언더게임 돼야 된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랑 LA 엔젤스, 제가 어제 분명 말씀드렸죠. 네, 홈런 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A 엔젤스가 그렇게 홈런을 그냥 야금야금 잘 때렸습니다. LA 엔젤스도 어제 때린 홈런만 무려 4개였습니다. 그럼에도 점수는 5점밖에 못 냈죠. 홈런의 영양가가 달랐습니다. 카일 슈아버가 때려내고 이 하퍼가 이틀 연속으로 홈런 때렸는데, 카일 슈아버의 32호 홈런이 그렇게 뻥 터져버리면서 경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저 누구야, 필라델피아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돼버렸죠. 이 말롬런 한 방 그냥 뭐 쐐기죠, 사실상. 그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진짜 희열을 느낄 수. 저도 이 필라델피아 팬이다 보니까 보면서도 와, 진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고, 너무 재밌게 봤던 경기였어요. 사실 어제 경기들이 다 재밌었어요. 야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침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가 이제 LA 인저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얘네 두 팀이 1, 2차전 경기를 치르면서 불펜 소모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선발 투수들이 조금 제 역할을 좀 완벽하게 뭐지, 좀 더 충족시켜주지 못했었다 보니까 불펜 투수들이 좀 과하게 좀 투입이 되고 말았고,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 능력 자체가 많은 것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소리아노는 제구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죠. 이 수아레즈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구위를 가지고 있고, 이 싱커 98마일의 이 싱커볼이 땅볼 유도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소리아노를 무시 절대 못합니다만, 결국 수아레즈보다 부족한 것은 제구, 이닝 소화가 짧아진다라는 점을 따지고 보면은 결국 수아레즈가 92마일밖에 못 던지더라도 이 싱커와 이 체인지업으로 이 수아레즈가 조금 더 효율적인 피칭을 해서 이닝을 더 길게 끄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기쿠치도 힘싸움으로 밀어붙여서 이겼던 경기였었고, 이제 포신 페스티벌 위주의 피칭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소리아노도 마찬가지고 수아레즈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이제 싱커볼 투수들의 대결입니다. 목표는 땅볼이에요, 두 선수 다. 그래서 홈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어제만큼 나올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지성 오버를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경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가 어제 1차전, 2차전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났는데도 8.5점의 기준점이 잡힌 것은 투수들의 그러한 능력을 좀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그냥 필라델피아 승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보는 게, 그 근거는 여전히 양팀 모두 홈런의 의존도, 그 하퍼가 완전히 살아나 버렸거든요. 분명히 홈런 의존도가 분명히 있는 두 팀인데, 그 와중에 선발 투수들의 이제 불펜 소모가 너무 두 팀이 컸다 보니까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 능력이 오늘 경기에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다 본다면, 먼저 마운드에서 내려가서 판정패를 당하는 쪽이 LA 인저스 거다라는 근거 속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승에 가깝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화이트삭스, 짜릿했습니다. 진짜로 어제 하우저 개쳐 맞을 때부터 4대 0이 되는 순간 씨발하고 욕을 좀 했어요. 진짜로 이게 또 여기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잘 치던 새끼들이 아무리 봐도 이게 못 칠 게 아니었었고, 팔터가 볼질을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로 타격 자체가 워낙 잘 됐었던 이 화이트삭스였는데, 1차전에 2차전에 그렇게 못 칠 수가 있나 싶었는데 바로 역전을 해주죠. 따라 붙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괜찮은 타격 흐름으로 돌아서자마자 경기를 그냥 터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터크먼의 이제 말루 상황, 2사 말루에서 이제 중견수 또 오닐 크루즈의 키를 넘겨버리는 싹쓸이 2루타가 나오면서 경기가 터졌고, 화이트삭스는 또다시 2차전을 대승을 했습니다. 오늘 서벨레 대와 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늘도 화이트삭스가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진짜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 터크먼과 퀘로의 이제 선발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경기 양상이 너무 달라질 것 같다라는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다행히 보세요, 어제도 결국 터크먼이 해결했거든요. 터크먼이 이제 만약에 안 나왔고 퀘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터크먼도 안 나왔으면 어제 진짜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경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또 욕심이 나긴 해요. 이 경기가 화이트삭스가 정말로 오늘도 타격감을 조금 잘 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 1차전에 팔터의 이 슬라이더와 이 포신 패스트볼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저는 이미 봐버렸거든요. 흰이 똑같은 로케이션이지만 팔각도만 다르단 말입니다. 구속도 비슷해요. 92마일, 흰이는 지금 90마일까지도 구속이 떨어져 있는데 그 공을 저는 치는 거를 화이트삭스가 치는 걸 이미 봐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PNC 파크에서 타율이 5할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1차전까지만 하더라도 19타수 10안타였나? 뭐 거의 그랬거든요. 5할이 거의 넘어갑니다. 어제도 안타를 쳤고요. 내안타였긴 하지만 일단 그래서 그 루로주의 PNC 파크에서의 강세, 그 다음에 이 좌투 1차전에 팔터를 상대로 했었던 화이트삭스의 타격,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보였던 타격, 피츠버그의 불펜 어제 털렸던 거 누가 털렸는지를 보시면은 필승조들이 꽤나 털렸습니다. 이 산타나 베드너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다 털렸다고 봐야 되는데, 화이트삭스가 서벨레가 결국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어제 경기까지 제가 보면 타격감이 지금 이제 피츠버그 입장에서도 타격감이 좀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타격감이 올라온 게 IKF가 타격감이 좋고요. 맥쿠첸도 타격감이 좋고요. 토니 팸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닐 크루즈도 어제 미친놈이죠. 발사각이 9도였습니다. 9도. 발사각이 9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타구 속도가 112마일이 나와요. 112마일. 112마일. 그러니까 이루수 키를 살짝 넘기는데 그 공이 바운드가 안 되고 중견수 바로 코앞까지 그냥 투수가 공 던지듯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힘이 장사인데 홈런 더비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싶긴 하죠. 얘도 타격감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피츠버그도 타격이 완전히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1차전 같은 그런 심각한 타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차피 타격전 양수랑 붙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저는 지금의 타격감으로서 화이트삭스, 당연히 저는 이거를 이제 프로토인 우리는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돼요. 역배를 가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게 이 터크먼과 쿠에로가 동시 선발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화이트삭스 라인업에서 타격감이 좋은 선수는 지금 이제 쿠에로, 루로주, 그 다음에 로하스,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소사도 괜찮았었고 시즌 타율은 바닥이지만 터크먼 요까지예요. 이 바르가스 틸 이런 새끼 나온 이 어제 얘는 바르가스 어제 괜찮았긴 한데 아무튼 틸 얘는 안 됩니다. 어제도 심지어 이 틸 얘는 한마디를 해야겠는 게, 어제 틸이 아니 한복판에 직구를 갔다가 그거를 공을 못 잡아가지고 와일드 피치 돼가지고 퍼버 패스트볼 돼가지고 그거 주자 진루시켜줘갖고 1점 실점했거든요. 이 집중력도 안 좋고 25살 아직 어린 루키입니다. 루키인데 이 왜 얘를 계속 쓴지 나 이해가 안 돼. 코에로 얘 졸라 잘하는데. 그래서 이 라인업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인업만 화이트삭스가 작정하고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거 화이트삭스가 수입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틀랜타도 뉴욕 양키스 진짜 개꿀잼이었습니다. 진짜 이거 본 사람들은 어제 무슨 경기,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하신다면은 애틀랜타 경기,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경기, 그 다음에 콜로라도 경기, 시애틀 경기, 다저스 경기, 요거는 무조건 꼭 봤어야 된다. 진짜 졸라 꿀잼이었습니다. 다시 보기 지금이라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진짜 보시면은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진짜로 정말 재밌게 봤고요. 양키스가 7대0의 스코어를 따라 MVP는 이제 결승 말로 홈런의 주인공 그리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볼피라 생각하거든요. 볼피의 그 두 방이 추격을 계속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었고 동점을 만들었고, 이제 양키스의 그 홈런쇼가 애틀랜타에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 7대0의 스코어를 뒤집으면서 이제 12대8이었나요? 12대8인가 12대9인가 뭐 그렇게 경기를 대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스트로몬 대 홈즈인데, 지금 애틀랜타 입장에서 어제 그 한 끗이 부족한 게 결국 왜 그랬겠습니까? 라일리가 없기 때문이죠. 네, 라일리가 빠지면서 애틀랜타가 장타 싸움에 한 끗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홈즈 스트로먼이면은 지금 애틀랜타가 지금 타격하는 거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올슨 여전히 꾸준하게 치고 있고, 어제는
점수가 조금 더 애틀랜타 그렇게 날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생각엔 해리스 2세가 그렇게 친 게 사실 뽀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된다고 한다면 애틀랜타는 이제 월드 시리즈 갔을 때 그때 그 기량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근데 그 해리스 2세가 그렇게 이어줬던 거, 그 다음에 그 알비스 어제 5타점 경기였었죠. 예, 알비스가 그렇게 활약을 했던 거, 홈런 포함해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그게 과연 고정값인가? 제가 차라리 어제 경기에서 아쿠나 주니어가 3런을 치고 올슨이 뭐 솔로만 하나 치고 그다음에 뭐 심머피도 좀 그렇게 활약을 해주고 했으면은 얘들은 원래 잘하는 애들이고 고정값이니까 오늘까지 탈감 좀 좋으니 좀 좋은 활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비스, 해리스 2세, 엘렌 이런 애들이 치고 그다음에 뭐 알바레즈 주니어 뭐 이런 애들이 치고 이제 애틀랜타가 점수를 뽑아 놓으니 이거를 갖다가 과연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양키스는 어떻습니까? 양키스는 뭐 골드슈미트, 에런 저지 그 다음에 치좀도 어제 그 3루 라인 드라이브 잡힌 거 그거 빠졌으면은 이미 치좀이 그냥 MVP였거든요. 어제 이제 그 3루 밀어친 게 글러브로 쏙 빨려 들어갔고 말루에서 싹쓸이 될 뻔했었는데 치좀 달검 좋았고 뭐 그리샴 볼피 그 고정값이 있는 쪽은 오히려 이 다 양키스지 않나. 벨린저도 어제 홈런 시원하게 한 방 날라갔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도 스트로먼 정말 불안하긴 합니다. 정말 불안하긴 한데 양키스가 이게 더 할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이게 스탠튼이 어제 4번에 나와가지고 볼넷을 2개인가 3개를 얻었어요. 3개를. 근데 스탠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스탠튼이 어제 슬라이더를 안타를 하나 때리긴 했는데 그 스탠튼은 어제 그게 진짜 영향이 컸습니다. 스탠튼 볼넷 걸어 나가는 것들이 원래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 내일도 스탠튼은 사실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라이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양키스의 타선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양키스가 조금 더 생산력에서는 앞서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양키스 승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그리고 매치 대 신시내티 누가 봐도 신시내티 승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수입전이에요. 거기에다가 뉴욕 매치의 이번 시즌 홈에서의 승률을 보면은 이미 매치는 홈에서는 신입니다. 신. 매치가 지금 이렇게 33승 16패라는 엄청난 홈 승률을 만들고 있는데도 2패를 당했어요. 타격에서 그냥 완전히 완패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매치가 졌어요. 그냥 오늘도 아포트 대 피터슨 이 좌투 대결인데 확실히 좌투가 나오면 신시내티가 조금 골치가 아프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 델라크루즈가 우타석에서 타격하는 효율 자체가 좌타석에 들었을 때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거는 이미 시즌 성적이 증명하고 있고 많은 팀들이 그래서 신시내티를 상대할 때 이 자완 오프너를 쓸 정도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1차전에도 이미 심 머나야라는 좌투수를 꺼내 들었었던 이 뉴욕 매치였는데 길게 버티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머나야가 이날 경기에서 출루는 딱 3개밖에 허용 안 했었고 실점은 그 안타 딱 하나 맞았는데 그게 솔로 홈런 그 쳐맞은 것 때문에 헤이즈한테 그것 때문에 1실점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좌투수에게는 확실히 약한 모습이 신시내티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1차전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사고가 났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 피더슨이 얼마나 긴 이닝을 더 넣어줄 수 있느냐 뭐 이게 경기 가장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까지도 피칭을 보시면은 이 볼질이 이렇게 4경기 연속으로 본래 3개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번 경기에 7이닝을 무사사구로 볼티모 원정에서 마쳤는데 요렇게 4사구가 없이 유지가 되고 긴 이닝을 쳐줘야지 매치가 할만해요. 근데 이렇게 볼넷이 3개씩 나옴에도 이 미러키전에서 6이닝 7회까지도 마운드에 올라왔었던 피더슨이라면 사실 매치의 마운드가 좌투수를 활용한 상태에서 좀 더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값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경기가 8.5점이 주어진다면 언더로 갈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게
만약에 그런데 1차전처럼 신머나야처럼 길게 못 던지고 5회 피터슨이 5이닝만 던지고 내려가도 사고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신시내티에 수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지금 타선이 세 바퀴를 안 돌리고 간다라고 쳐버리고 이제 두 타석씩만, 그러니까는 1번부터 9번까지 두 바퀴 로테이션을 돌리고 세 번째 타석에서부터 투수를 바꾼다라는 전략을 가져가 버리면 볼넷이 많아졌을 때 피터슨이 빨리 내려가게 되고 불펜들의 불안감은 매치가 오늘도 진짜 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지금의 타격 차이가 조금 밸류 차이가 좀 나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기려면은 소토, 린도어, 알론서, 맥닐 홈런 쳐야 됩니다. 홈런 쳐야 돼요, 진짜로. 홈런 못 치면은 오늘도 쉽지 않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바람이 일단은 외야로 강하게 불어나갑니다. 홈런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치에게도 좀 희망이 있지 않나 라고 보기는 합니다. 수입당하면은 좀 굴욕이죠. 여기 매치 홈 구장에서는 지금 홈 승률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승패로 가기보다는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분상 이게 매치 아무리 생각해도 매치 승률이랑 홈 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수입전이란 걸 따지고 보면 매치 승도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다만 저는 배팅 절대 추천 못 드린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랑 이제 애틀레틱스 경기인데, 와, 어제 극장 오버 개꿀잼이었었거든요. 9회 이제 커츠랑 이제 저 누구였죠? 윌 제이코빌슨이었죠? 제이코빌슨이랑 홈런을 때려주면서 이제 점수 딱 모자랐던 점수를 딱 채워주면서 오버를 또 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홈런이 오늘 경기에서는 영향이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스 대 윌리엄스인데 이 클리블랜드가 최근까지도 좌투 상대로 지금 스티븐 칸이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경기 전까지 DTD가 걸린 상황에서 부상자 명단으로 안 빠졌습니다. 그냥 라인업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그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건데 오늘도 출전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마르티네즈를 이제 리드오프로 쓰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클리블랜드이고 실제로 이 좌투 상대로 최근까지 공략이 좋은 게 앙헬 마르티네즈 말고는 없는 지금 클리블랜드거든요. 스프링스가 1회만 넘기면은 정말 안정적인 피칭을 이제 하는 편인데 1회가 가장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호세 라미레즈도 이악 물고 있거든요. 조금 빡쳐 있어요. 지금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클리블랜드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예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냥 무작정 그 전략적으로 유리해 보인다고 접근하기에는 조금의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 윌리엄스의 볼질,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의 장타력. 제가 말씀드렸죠. 애틀레틱스가 지금 리틀 양키스라고 좀 무조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랭글리어스, 안두아르, 커츠, 제이코빌스, 어제 클라크, 걔는 발까지 빨라요. 심지어 어제 마지막 3루타까지 때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장타에 그게 좀 빡빡한 팀이고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전문가들도 애틀레틱스 역배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미들은 클리블랜드를 생각합니다. 개미들은 클리블랜드 생각하면서 구매율이 67%가 클리블랜드에 몰립니다만 실제 자금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100의 투표 금액에 1억이 걸렸다면 100표에 1억인데 67표에 5천만 원, 33표 만에 5천만 원이 그러니까 애틀레틱스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 그 큰 돈이 애틀레틱스 쪽으로 좀 더 들어가고 전문가들도 애틀레틱스 역배를 좀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그 장타가 조금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오늘 이 경기가 이제 애틀레틱스 바람을 보시면은 이제 1루랑 홈플레이트 사이로, 그러니까 서남서 방향으로 이게 10.7마일에 11마일, 최대 11마일에 이 강한 바람이 지금 그러니까 내야로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 안쪽으로 불다 보니까 홈런의 방해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타가 안 나올 것 같고 저 방향으로 불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역방 그 공이 당연히 바람의 방해를 받는데 안 그래도 이 클리블랜드 외야 담장이 높거든요.
높아가지고 더 점수가 좀 나기가 쉽지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게임 일단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클리블랜드 정배승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결국 언더 게임을 보는 게 바람 말고 더 저는 언더를 더 괜찮게 보는 이유가 불펜에서 아직까지 메이슨 밀러를 쓰지도 않은 이제 퍼거슨 메이슨 밀러를 꺼내지도 않은 애틀레틱스고, 클리블랜드도 스미스 가디스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팀 불펜들이 꽤나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시리즈는 타이고 결국 이제 뭐 위닝을 위해서 좀 전력을 쓰게 되면은 불펜에서도 좀 팽팽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이제 캔자스 시티인데, 이 마이애미도 결국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라미레즈, 로페즈, 그리고 이제 에드워즈, 산체스, 스타워즈 5명이서 야구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캔자스 시티도 그렇게 좀 야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르시아가 어제 그렇게 좀 컨디션이 이제 부상 그 건덕지가 좀 생겨버려가지고 몸 상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살바도르 페레즈 어제 홈런 때려줬는데 홈런 때린 거 말고 타구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좀 아쉬웠었고, 레이브 곧바로 식어버린 거 아쉬웠었고, 바비 주니어 탈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인디아나 뭐 페르민이나 나머지 애들이 좀 탈감이 좀 돌아와줘야 되는데, 캔자스 시티도 오늘 정크의 9위에 조금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크 공 좋아요. 그리고 부빅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 핵심인데, 결국 이 경기가 여러분들도 선택이겠죠. 아 씨발 언더 가야 되나? 아 캔자스시티 정밴데 부빅 믿고 그 수입은 안 당하겠지. 캔자스시티 승각갈 이거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빅을 따지고 보면 이 마이애미가 좌투 상대로 실질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좌투 상대로 타격이 좀 잘 되는 편이 스타워즈, 그 다음에 마이어스가 이제 좌투 상대로 좀 강점이 있어요. 3할이 넘는 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명 말고는 실제 라미레즈, 그 다음에 에드워즈, 로페즈, 산체스 전부 다 2할 초중반 초반대 타율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타워즈가 이번 시즌에 그렇게 홈런을 많이 때려내고 있는데, 스타워즈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이 좌투수 상대로 홈런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투수 상대로 때려냈던 홈런이었습니다. 결국 부빅의 스위퍼, 슬라이더, 이 변화구 싸움에 마이애미의 좌타자 에드워즈, 산테스, 그 다음에 스타워즈 이 핵심 타자들이 침묵하게 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발 싸움에서 결국에는 이 교차 상대가 유리시될 것 같고, 불펜에서 실점이 얼마만큼 나냐가 중요한데 양팀 모두 필승조 소모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불펜에서 이게 실점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게 조금 언오버 이제 외줄타기를 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경기가 선발 경쟁에서 한 3점 이상 나기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불펜에서 좀 경쟁 지금 이번 시리즈 행방을 본다면은 홈런이 일단은 없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와도 한 방 아니면 없다 정도로 보는데, 언더를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그리고 이제 보스턴 대 시카고 컵스인데,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이제 이거는 보스턴이 지금 후반기를 시작하고 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돼버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미 곤잘레스까지도 기용을 해서 좌투 상대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라인업을 구축을 했음에도 로미 곤잘레스도 타격감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어제 1, 2, 3, 4번에서 안타 때린 게 딱 한 개밖에 없었던 이 보스턴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홀튼 꺼내가지고 경기하고 이제 크로셰 나오는데, 크로셰는 믿을만하죠. 크로셰를 의심하기보단 보스턴의 방망이를 지금 의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뭐 홀튼이 5이닝 6이닝 던지면은 이후에 뭐 8, 9회는 이미 이제 프레슬리, 그 다음에 그 팔렌시아였나? 아무튼 걔 이제 마무리 대기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켈러가 연투를 하는 상황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연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컵스도 일단 불펜 운영이 그냥 썩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스턴도 지금 불펜은 다 쓸 수는 있는데 1차전에 결국 보스턴이 그렇게 경기 터트리는 이제 터지는 과정에서 무너졌던 거는 불펜이었거든요. 불펜에서
그 위저트였나? 위저트랑 베르나르디노가 무너지면서 결국에 컵스에게 경기를 내줬던 양상이 돼버렸고, 오늘 경기도 크로시아가 완투를 하지 않는 이상 경기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가 그만큼 지금 어제 경기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었던 보스턴의 타선이었었고, 오늘도 위글리 필드를 보면은 바람이 역풍이 불어요. 홈런이 사실 이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위글리 필드에서 바람이 신바일이 부는데 그게 정방향으로 홈플레이트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타가 쉽게 나오지는 않겠다고 보면은 결국 오늘 크로시아는 호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크로시아의 호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보스턴이 그러면 얼마나 홀튼을 공략하고 경기를 터뜨릴 것이냐 생각했을 때 그 보스턴이 때릴 수 있는 홈런 수가 조금 저조하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배팅하는 건 또 비추천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경기가 실제로 경기 초반에 강수 확률이 있어요. 드리즐, 파시블 드리즐, 파시블 라이트 레인에서 최대 강수 확률 37%. 그래서 그 경기장 컨디션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온전한 날씨 속에서 경기를 치르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팅하는 거 비추천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그냥 까고 말씀드리면, 오늘 표 구매하신 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조합에도 이 경기 뭐 크로시아 나오는데도 건들지도 않았죠. 제가 오늘 조합 드린 거 보면 이 새끼 오늘 또라이 짓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큼 선발 투수만 보고 배팅을 할 수가 없는 날이지 않나,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좀 있다, 오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이것도 개꿀잼이었습니다. 정말로 어제 야구들 다 재밌었어요. 일단은 경기가 팽팽했어요. 2회에 일단 먼저 3점을 내고 미네소타가 앞서 나갔는데 바로 추격하면서 따라잡았고, 5회에 역전 만들어낸 거를 미네소타가 이제 끝까지 좀 추격을 하는 그림을 좀 그렸었던 그런 날이었었죠. 근데 콜로라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방망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진짜 미친듯이 칩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니아, 그 다음에 군만,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맥마온, 그 다음에 토바, 뭐 전부 다 지금 뭐 타격감 바짝 올라가지고 어제 홈런을 갖다가 이제 코어스필드다운 경기를 좀 해줬던 이제 콜로라도였었고, 오히려 미네소타 쪽에서 장타 없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밀리고 말았죠. 벅스턴이랑 이제 제퍼스가 침묵을 해버리면 계속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득점 내 건덕지가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죠. 오늘도 이제 마르케즈 대 조라이언인데, 조라이언의 호투까지는 뭐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실제 미네소타가 썼던 불펜진들 생각하면은 스튜어트 콜롬비 썼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러면은 잭스, 듀란 말고는 딱히 없네. 잭스 듀란 말고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믿을만한 투수가. 근데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오늘 버드, 그 다음에 이제 하베르손이랑,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몰빅이었나? 아무튼 그 친구 있거든요. 해갖고 마무리 투수까지 콜로라도가 비벼볼 만합니다. 근데 마르케즈가 최근까지도 지금 ERA를 이게 야금야금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5점대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야금 이 ERA를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이트삭스에게 한번 털렸었지만 또 신시내티전에 호투했고, 이때도 자책점 이것도 다저스는 좀 엇가였고, 이때도 호투했고 하면서 대량으로 터지는 경기가 아니고서는, 진짜 사고 나는 경기 아니고서는 마르케즈가 의외로 삼진을 많이 잡으면서 그 슬라이더로 좀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오늘 경기도 저는 이 경기 언더 봅니다. 점수가 많이 날 수 없지 않을까. 기준점을 왜 계속 이따구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10.5점도 높아 보여요 생각보다. 조라이언의 공에는 그렇게 콜로라도가 어제처럼 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는 이미 선발 투수 보자마자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결과였거든요. 매튜스 정도였으면. 근데 조라이언은 또 결이 다르죠. 조라이언은 결이 다르고 10.5점 기준점 전 높아 보입니다. 네. 아니요, 불펜 좋다니까요. 콜로라도 불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콜로라도 불펜 좋아요, 진짜로. 이제 알짜배기들로 잘 골라놓은 게, 그러니까는 좀 그냥 네임밸류가 B급이라서 그렇지, 콜로라도 불펜진들이 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세요, 정말로. 어제 나왔었던 그 아그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자.
잠깐만요. 이름을 제가 찾아볼게요. 일단은 버드 킬레이는 다들 아시죠? 버드 킬레이는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하보르센이랑 그 다음에 보드닉, 마무리 투수 보드닉,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아그노스, 그 다음에 좀 누구 있더라? 헤르게트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100마일 던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어볼러들을 좀 잡아놨어요. 그 하베르송 같은 경우도 102마일 던집니다. 그냥 그 메이슨 밀러랑 구속은 비슷하게 나와요. 진짜로. 이 파이어볼러들, 특히 이제 보드닉도 마찬가지고, 100마일 넘게 던지는 마무리 투수들을, 정말 아그노스도 마찬가지야. 다 100마일 넘게 던지는 파이어볼러들로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불펜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의 불펜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10.5 좀 언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경기는. 그 다음에 비상이죠. 이 경기도 개 재밌었는데 이삭 파레데스가 햄스트링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력하게 못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부상자 명단 안 올라갔고 DTD 걸린 상태거든요. 데이투데이 상태긴 한데 일단 햄스트링이면 사실상 못 뛴다고 봐야 돼요. 지금 비상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캠 스미스라든지 누구야 어제 잘했던 게 맥코믹이 아니고 카라티니라든지 스미스라든지 크리스찬 워커라든지 살아난 크리스찬 워커 진짜로 정말 분전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진짜로 분전하고 있는데 이삭 파레데스 빠지면 홈런 누가 치냐 이거죠. 카라티니 말고 이제 칠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게 지금 현실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아루자레나 타격감 식을 줄을 모릅니다. 거기다 지금 진짜로 보석이죠. 지금 시애틀의 7월달에 가장 빛나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아루자레나도 될 수도 있겠지만 칸조네. 얘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졸라 잘 쳐요. 얘가 진짜 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랑코, 그 다음에 라일리도 의외로 반짝 활약. 그 다음에 솔라노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이제 뜬금포를 기대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훌리오 로드리게스랑 이제 칼랄리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제비 크로포드 그냥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시애틀이 오늘 이기려면은 칼랄리랑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잘해야 돼요. 얘네가 치면은 시애틀 타선이 진짜 비기닝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못 치면 이제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결국 플랑코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언 우대 헌터 브라운 경기 이걸 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은 헌터 브라운이 좀 더 불리해 보입니다. 경기가. 브라이언 우가 조금 더 유리해 보고 6.5점 기준점인데 6.5 신뢰할 수가 없고 이게 좀 신경전이 있어요. 어제 경기에서 바르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잘 하다가 다음 이닝 올라와가지고 이제 멀티닝을 던졌는데 두 번째 이닝 올라와가지고 이제 헤드샷을 한번 맞출 뻔합니다. 그러고 몸타 나오고 출루된 다음에 또 곧바로 몸타를 또 맞아요. 그 두 번 연속으로 나와버리면서 이 휴스턴이 빡쳐가지고 감독이 좀 튀쳐나오고 좀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브레이유가 공교가 되고 아브레이유가 올라와가지고 곧바로 이제 몸타를 또 때려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날 뻔했어요. 날 뻔. 이거 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감독들 또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퇴장이 안 됐었고 그걸로 경기를 진행을 하다가 좀 석연찮게 끝나버렸죠. 휴스턴 입장에서 좀 빡칠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그렇게 클린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료도 있을 거고 투수들도 좀 악바리로 좀 하게 될 명분이 있는 경기에 6.5 좀 납득은 되긴 해요. 그럼 그 와중에 점수를 낼 수 있는 건덕지를 따지고 봐야 되는데 이삭 파레데스가 너무 큽니다. 진짜로. 그 홈런을 쳐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브라이언 우가 안 그래도 이렇게 억제력이 괜찮은 투수인데 이삭 파레데스 빠져버리면 오히려 장타 기대값이 있는 쪽은 시애틀일 수밖에 없죠. 지금은 맞죠? 그리고 헌터 브라운이 템파베이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이후에 그거 언제였냐? 얘 또 털렸던 게 화이트삭스였나? 누구한테 또 템파베이전 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보이시죠? 예, 다네 어떤지 콜로라도 뭐 클리블랜드 텍사스 이 전부 다 지금 두들겨 맞는 게 홈런이죠. 홈런. 이게 홈런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생기는 와중에 시애틀도 결국 점수를 내는 게 과정 자체가 장타에 의존이 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오늘도 결국 이 홈런 때문에라도 헌터 브라운이 밀리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시애틀이 좀 더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랑 그 세인트루이스 얘들은 병신이죠. 세인트루이스는 진짜 이 경기는 정말 단순했어요. 선발 싸움은 그러니까 선발 투수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가 내려가는 순간까지 경기를 비빌 수만 있으면은 이래나 저래나 후반 가면 알아서 자멸할 새끼들인데 경기를 초반에 터트려버리면서 선발 투수들이 못 버텨버리면서 경기를 지들이 포기를 하고 있어요. 미친놈들이죠. 근데 답은 나와 있거든요. 애리조나를 공략하는 방법은 선발 투수 내려가는 동안에 안 무너지면 된다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콜라스 대 켈리 이미 선발 싸움에서 밀릴 거로 또 보여집니다. 근데 애리조나가 지금 캐텔 마르테 없이 타격을 이따구로 하면서 미친듯이 치고 있습니다. 이미 소니 그레이까지 털어버렸는데 마이콜라스 나와서 갑자기 침묵해버린다. 이건 주작이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주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뭐 불안한 거는 불펜에서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경기 7, 8, 9회에 이 켈리가 내려가고 나서 경기가 역전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제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씨바 인싸 이 새끼 방송 보고 이거 애리조나 빠타 믿고 이거 갔는데 이걸 지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일단 선발 싸움에서는 이기고 갈 거예요. 마이콜라스 대 켈리는 켈리 승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애리조나 대 세인트루이스 승은 경기 후반까지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리조나 불펜진이 지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제 나온 선수 보세요. 우드포드, 베커스 이런 애들 쓰고 있으니까. 지금 필승조들이 다 부상으로 빠지고 없거든요. 거기에서 역전 나오는 거는 제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한 7회가 6회가 끝난 시점에 애리조나는 이기고 있을 거다라는 거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미러키 경기 이것도 꼭 보셨어야 되는 경기죠. 졸라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진짜로 개꿀잼이었었고 오타니의 홈런과 뭐 이것 여기저기 뭐 파헤스 홈런 로하스 홈런 막 섞이면서 정말 재밌게 흘러갔지만 결국에 미러키의 장타력과 응집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저스는 한 점차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추격을 하는 과정 자체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퀸타나 대 커쇼 자완 대결인데 이것도 오버를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경기이죠. 진짜로 오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9.5점인데도 오버 봐야 되는데 9.5점 기준점이 좀 높아요. 제 기준에는 너무 좀 높은 기준점이라서 저라면은 이미 이렇게 오버 기준점이 9.5점이 나오는 게 사실 다저스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미러키 때문이라도 오버 기준점이 이렇게 되는 건데 2.5 프렘 보는 게 맞다. 다저스 배당이 너무 짜게 나왔어요. 1.48배 받을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커셔보다 퀸타나를 더 고평가합니다. 네. 이 경기 운영력 자체에서 퀸타나가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커리어 자체도 좀 더 명예롭게 퀸타나가 좀 더 좋은 팀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커쇼의 자리는 퀸타나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저는 퀸타나가 조금 더 좋게 생각합니다. 괜히 화이트삭스 그런 데 있었다 보니까 커리어가 그따구로 된 거지. 만약에 다저스, 양키스 돈 있는 팀에서 커리어 했으면 퀸타나는 더 좋은 커리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능이 있지 않았나. 커쇼도 이만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미러키 2.5 프레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의 디트로이트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네,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스쿠발이 나와요. 스쿠발이 나오면은 우리 뭡니까 디트로이트 승인데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리즈 동안 보여준 타격을 보면은 미친놈들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심지어 좌투수에게 약해요. 디트로이트가 지금 좌투수에게 대응이 되는 타자가 7월달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고 봤을 때도 지금 좌투 상대로 타격이 조금 되는 애가 톨킨슨 밖에 없습니다. 하비에를 봐야죠. 좌투수에게 1할 6푼 7리 7월달 기준입니다. 글레이버 토레스 1할 4푼 3리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메도우스 2타수 무안타 라일리 그린 8푼 3리 12타수 1안타 딩글러 3타수 무안타 개판입니다. 개판
페레즈 5타수 무안타. 이렇게 맥켄스트리 7타수 무안타, 좌투수한테 7월달에 개판을 치고 있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언더냐, 디트로이트 승이냐. 둘 다 먹으면 운 좋은데 이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지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쿠발 나오는 경기, 이 경기가 사실 스쿠발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제도 패전 처먹은 게 결국에 칸넬이었죠. 그러니까 불펜에서도 방화가 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경기고, 이게 디트로이트의 득점전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이상 스쿠발은 오늘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까지도 열려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배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트로이트가 해외 기준으로 초기 배당이 1.70이 잡혔었습니다. 무려. 그나마 제가 그래도 디트로이트 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초기 배당이 1.70으로 잡혔었는데 이후에 배당이 바로 빠지면서 0.23배가 빠지면서 해외 배당도 이게 1.47배가 돼요. 근데 국내 배당이 1.4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랑 국내랑 배당 차가 거의 없을 만큼 해외 배당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은 디트로이트 승을 좀 예측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승 또는 언더인데 그거 선택 한번 잘 해보시는 게 오늘 어쩌면 배팅의 이제 마지막 또 피날레죠. 마지막 경기 혼자서 아침 해 뜨고 합니다. 8시 10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월요일 출발이 알차네, 족같네, 이제 뭐 갈리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하면은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죠.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는 끝내겠습니다.